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뭐 멤버십 통해서 전체 경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제가 멘트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이제 받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 양식은 이제 전체 표에다가 뭐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어버 라인, 그 다음에 참고 지수, 이슈들까지 적혀서 멘트 올려드리고 있고요. 탑4 역시도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멘트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멘트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나 경기 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멘트를 먼저 드릴게요. 롯데가 최근 5게임에서 단 1승을 챙겨주는 동안에 하나는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3위에서 어느덧 밀리면서 6위까지 순위가 내려갔고요. 지금 하나는 LG와 게임 차가 4게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뭐 사정권 안에 들어왔죠, 이제. 자, 특히나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9.2득점에 실점이 3.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감보아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았습니다. 16경기 나와서 95.2이닝 동안 1.21의 WHP와 2.63의 ERA 152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커맨드가 흔들리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지더라. 볼넷이 많아지고 있고 몰리는 공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직전 경기도 KT 원정 가서 5.1인 동안 6피안타 5볼넷 4자책으로 무너지는 모습 아쉬웠죠. 그래서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평균 팀 타율이 3할 8푼 8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뭐 홈런 5방 게다가 이제 선구 능력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공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점의 관보아가 고점의 하나를 공략해줄 수 있을까? 나이스한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화의 선발은 류현진이 등판합니다. 143km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직선 구종이 대부분 밸류가 괜찮아요. 직선 구종의 밸류가 괜찮고 이번 시즌 좌타자 상대로 몸쪽 승부가 좋다 보니까 POPS가 0.599 좌타 전팅이 되게 좋거든요. 롯데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좌타석에서의 좀 활약이 필요한 팀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롯데 이제 팀 타선의 약점이 뭐다? 자완투수 만났을 때 최근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 2주 잘라놓고 봤을 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냐면 0.604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죠. 0.7이 안 되는 팀이 이 롯데밖에 없거든요. 최근 2주 동안 데이터입니다. 이거 지금 롯데가 이제 뭐 좌투수 상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6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폭발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뭐 류현진과의 상성 아니면 뭐 최근의 컨디션 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롯데의 타선이 터져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선발 싸움 구간에서 하나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9이닝 동안에 5.2, 1의 ERA, 뭐 클로저 김원중이부터 뭐 최중용, 뭐 윤성빈 핵심 코어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점률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저는 딱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보아가 최고점의 경기력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서도 최근 경기력 보면은 자 하나 플랜 아니면은 이제 역배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NC랑 SSG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SSG.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어제 우치가 되면서 선발 그대로 나옵니다. 뭐 신민혁에다가 이제 앤더슨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NC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뭐다?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4득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 평균 시점은 7.2시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여기서 오늘 등판한 신민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 아쉽거든요. 최근에 구위가 좀 빠지고 실투 비율도 많아지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8월달에 얘가 5번에 나와서 26.1이닝 동안에 20 자책을 줬고요. ERA로 환산한다면 6.84가 찍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SSG도 최근에 타율감이 괜찮단 말이죠. 최근 SSG가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몇이다? 3할 6푼 1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홈런이 9방. 이거 신민혁의 최근에 떨어져 있는 구위로는 SSG의 펀치력을 올라가고 있는 펀치력을 제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민혁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받는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SSG의 선발은 드루 앤더슨이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줍니다. 구위가 정말 좋고요.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 149.1인 동안 피안타 109개, 피홈런 10개, 이제 삼진 214개. 경기력 너무 좋죠, 사실. 그리고 이번 시즌 앤더슨이 NC 만났을 때 NC 3번 만나서 19이닝 동안 무자책. 그냥 이 앤더슨이 던지는 페스볼에 NC의 타선이 타이밍을 전혀 못 맞춰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 같은 타이밍을 뺏는 공에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앤더슨에 대한 기대값은 욕심 좀 내면은 완벽투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 3번의 경기에서 그랬듯이.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SS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 넘어간다? 불펜에서도 사실 NC는 최근 5경기 26이닝 동안 8.31의 ERA. 반면에 SSG는 리그에서 가장 불펜 방어율이 낮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발 싸움에서 SSG가 마진 남겨주고 불펜 넘어가면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의 경기 말씀드려보고요. SSG 승, 그 다음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기아랑 삼성. 이것도 사실 어제랑 똑같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랑 똑같으니까. 제임스 네일과 이제 가라비토의 매치업이고, 이 경기의 타이틀은 어제도 달아줬다시피,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주고 싶습니다.
자, 일단 기아 선발 네일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스위퍼, 뭐 체인지업까지 밸류 높은 무빙볼에다가 이제 스위퍼 각도 되게 좋고요. 삼진 능력, 땅볼 능력이 있다 보니까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는데 위기 관리 능력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는 지표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선 사이클이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듯한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내일을 만난다? 부담이 됩니다, 사실. 부담이 되고요. 사실 삼성이 원종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07. 리그 전체 이제 중간밖에 안 돼요. 좀 떨어집니다, 타격이 많이. 내일과의 상성 아니면 이제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의 빠따의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값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을 하는데 가라비토도 좋아요.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뭐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타이밍 뺏는 공에 밸류가 정말 높은데 기아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최영우라든지 뭐 나성범이라든지 타점 생산이 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오늘 구장이 어디죠? 기아 챔피언스 필드. 특성이 뭐죠? 투수에게 유리합니다. 좀 친절한 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양팀이 우천 이슈로 인해서 휴식일이 하루 더 있었다 보니까 불펜 구간도 9일을 회복할 시간도 하루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지표가 괜찮아지는 그런 듯한 느낌의 경기 정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두산이랑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LG. 자, 원정팀 LG가 이제 어제 키움전 예상했듯이 어제 이제 키움 뭐 플랜이라든지 역배 가능성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로스트가 4이닝 5자체 깨지고 왔고요. 알칸타라 공략에 실패하면서 11대2로 경기 지고 왔죠, 어제. 최근 LG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력 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6득점에 6.8실점씩을 가져가는 구간. 특히나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공격에서는 이 타점에 대한 생성이 안 되고 있고 장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에서는 실책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선에선 또 급한 모습, 수비에서는 또 역시나 이제 실책이 많아지는 모습들. 아쉽습니다, 사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산의 선발은 콜 어빈이 등판을 하는데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커브,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터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뭐 직구의 구위라든지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의 밸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종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 어비는 LG를 3번 만나서 17이닝 동안에 4자책 2.12의 ERA로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LG의 타선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콜 어빈이 가져가는 이런 상성에서에 대한 강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뭐 3실점 이하 콜스 이상은 찍지 않을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손주영이 등판합니다.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은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올라오면서 몰리는 공이 범타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 빈도수가 많아졌다인데, 최근 경기 보시면은 좀 힘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동의하시나요? 일단 그리고 이 손주영이가 두산 상대로도 3경기 나와서 2패, 8.1 동안 10자책, 10.8의 ERA, 두산 상대로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발 싸움에서 이제 어빈 내세우는 두산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도 최근에 좀 차이가 있어요. 두산이 최근 5경기 22이닝 동안 2.86의 ERA, 반면에 LG는 최근 5경기에서 18이닝 동안 7의 ERA. 접전 상황에서도 이제 뭐 장현식이라든지 뭐 유영찬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실점률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두산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야구는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야 보시죠. 1야. 자, 1야. 요미랑 히로시마 먼저 볼게요. 요미, 히로시마. 자, 제가 이제 요미우리 경기를 최근에 굉장히 잘 예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사실 히로시마가 도코타 내고 지고 왔죠. 요미우리 최근 타격감 감안했을 때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던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자, 히로시마는 어제 경기 지면서 연패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자, 여기서 이제 히로시마가 오세라가 등판을 하는 그런 경기인데, 일단 뭐 잘 던져요. 21경기 나와서 122.2이닝 동안 1.23의 WHP와 3.23의 ERA. 근데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1.08의 WHP와 1.86의 방어율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은 그것 대비했을 때 좀 안 좋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좀 있어요. 홈에서는 11경기 가져가는 동안에 69이닝 동안 17자책 2.22의 ERA, 나배드. 원정에서 10경기 가져가는 동안에는 53.2이닝 동안 27자책 4.53의 ERA. 원정에서는 이닝 이터로스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함과 동시에 안정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요미도 이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6푼 9리 팀 타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평균보다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지구치라든지 뭐 오카모토가 여전히 좋고요. 어제는 또 리차드에서 이제 4타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타격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요미우리. 그래서 원정에서 가져가는 오세라라고 한다면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요미우리의 선발은 모리타가 등판을 하는데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전체적인 스토프가 뛰어나고요. 볼끝도 좋고 정타에 대한 억제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득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2득점을 달리고 있는 히로시마가 공략을 하기에는, 그것도 원정에서의 팀 OPS가 떨어지는 히로시마가 공략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는 요미우리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요미우리가 최근에 이제 접전이 되게 많았어요. 접전이 많다 보니까 필승조 자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히로시마를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 요미우리 승리 아니면 5.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K925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요미가 아니라 다음 경기. 야쿠르트 주니치 보겠습니다. 야쿠 주니치. 자, 야쿠 주니치. 자, 일단 어제 양팀 1차전은 야쿠르트가 이제 1차전을 가져갔었습니다. 야쿠르트가 1차전을 가져갔었고, 불펜 구간에서 좀 주니치가 밀렸거든요, 어제. 다만 오늘 이 야쿠르트가 피터 램버트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램버트라는 선수 자체가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최근에 3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14.1 동안 16자책 10.05의 ERA, 커맨드가 흔들리고 있고요. 위닝샷으로 던져주는 커브에 대한 밸류 자체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주니치가 원정에서의 타선 기대값이 떨어지는 팀인 건 맞지만 저점에 램버트에게 꽁꽁 묶이는 각까지는 나오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램버트의 기대값을 잘 던졌을 때 한 6이닝 3실점 정도? 어느 정도의 실점은 준다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주니치의 선발은 카네마루가 등판을 하는데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까지 던져줍니다.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구위도 좋고 자완이라는 또 이점까지, 특이성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존 활용하면서 땅볼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카네마루의 구기라든지 그 다음에 구속을 이 야쿠르트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475, 리그 전체 11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5월 27일이었죠. 카네마루가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동안 피안타 단 3개, 무자책 경기 보여주면서 좋은 기억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심플하게 볼게요. 카네마루가 최대한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주니치의 타선이 이 피터 램버트 공략해주면서 이 어느 정도의 마진을 벌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주니치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1470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한신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요코.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이제 저득점을 좀 예상을 했었던 경기였고요. 요코하마가 이제 3대0 승리를 가져갔었죠, 어제. 자, 오늘도 양 팀의 선발들이 둘 다 잘합니다, 사실. 마사시와 이제 아즈마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더 못한다, 누가 더 잘한다, 이게 의미가 없을 만큼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마사시가 WHP가 0.88에다가 1.87의 ERA, 그 다음에 요코하마의 아즈마가 1.03의 WHP에다가 2.15의 ERA.
뭐 순수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아지마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마사시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요코하마는 타선에서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 뭐가 아쉽죠? 일단은 자완 상대로 했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07. 리그 전체 몇이? 꼴찌 였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요코하마가 그 슈고 마키가 빠져있는 구간 동안에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슈고 마키는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생산이 명확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이것도 좀 아쉽죠. 게다가 오늘 구장이 고시엔이라는 또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 역시도 이 요코하마의 기대값 자체를 떨궈줄 수가 있다고 봐요. 반대로 이 마사시에 대한 기대값을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상성, 경기장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마사시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게다가 이 마사시 내려간 이후에 이 한신의 불펜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코하마 오늘 득점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요코하마의 선발은 아즈마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이제 뭐 대부분의 구종이 이제 플러스 가치, 뭐 움직임도 좋고요, 뭐 구위라든지 볼끝도 좋다 보니까 정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닝 이터로서의 모습까지. 근데 최근에 좀 아쉬워요.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타에 대한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한신의 컨택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거 꽁꽁 묶이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지마가 한 뭐 6이닝, 7이닝 정도는 막아줄지라도 완벽투까지는 안 되고 한 1실점, 2실점 정도는 준다. 근데 지금 한신의 투수 운영을 감안해 봤을 때 이 1실점, 2실점은 크리티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아즈마의 네임 밸류는 알겠어요. 하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장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는 한신이 역배를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다. 한신 프레 역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라쿠텐이랑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 세이브. 자, 홈팀 라쿠텐이 어제 이제 1차전 연장까지 가져가면서 경기를 잡아내고 왔습니다. 다만 이 라쿠텐이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 최근 5경기 평균 6점, 2실점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주고 있다 라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선발들이 사실 연쇄 부진,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선발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오늘 선발로 나오는 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릿, 슬라이더,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냉정하게 봤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 페이스볼이 뭐 구위라든지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은데 뭐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범타를 유도해낼 수 있는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뜬공 유형이다 보니까 장타도 꽤나 많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이브가 또 변수가 뭐냐면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라든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4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뭐 전체적인 컨택 능력, 타점 능력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우치 공략이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이브의 선발은 스미다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브 체인저 스플릿까지 사용해 주는데 전체적인 스토프가 굉장히 좋죠. 최근의 구위도 괜찮습니다. 라쿠텐도 사실 자원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0.629, 리그 8위까지 떨어지는 팀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KK 한다면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선발 구간에서 세이브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에서 오히려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세이브 승리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도 유튜브로 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뭐 멘트 잘 들었다 라고 하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전체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의 경기에 대한 레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가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